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천화투자자문 김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방산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영토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방위비 증액 기조는 방산주의 상승 요인입니다. 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무기 수출 등 모멘텀이 많은데요. 방산주 지금 사볼까요? 산다면 뭘 담을까요? 네, 방산주가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모멘텀도 많고 수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뭔가 반도체에 좀 밀려서 올 한 해 시세가 아주 크게 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세가 잘 나도 연속성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방산주 언제쯤 좀 시원하게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이 방산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주가가 안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추세는 살아있고 다만 이제 속도 면에서 약간 좀 뒤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도체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이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상승 탄력도 붙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단 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전망성이라든지 올해 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여전히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되는 그런 산업임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매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그 우리 매출에 바로 이렇게 온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쪼개져서 분할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25년도에 내놓은 숫자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역시나 그 퍼포먼스도 반도체에 비해서 다소 좀 뒤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느리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은 드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 섹터가 바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노려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덜 올랐지만 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숫자가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신규 진입을 노리기에는 오히려 방산 섹터가 좀 부담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추세 여전히 살아있고 속도 측면에서 뭔가 더디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이 오히려 신규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숫자로 잘 찍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표에 나갔지만 방산사들의 이제 합산해서 보니까 매출 50조 원 기대감도 큰데요. 방위비 증액 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K방산 올해 실적도 좋을까요?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유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옆 동네에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확실히 방위비 증액을 하고 포지션을 체제를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프랑스 방산 기업들이 가장 많은 그런 수혜를 노리고 있고요. 이제 대신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내 안에서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틈새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노리게 되는데 지금 유럽 내에 있는 방산 군수 물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전진 배치가 되면서 재고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것을 생산을 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K방산 기업들이 빠르게 납기를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기술 이전하고 현지에서 생산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들을 좀 맞춰 나가는 과정들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폴란드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들이 인접 국가들, 러시아 인접 국가들, 루마니아, 체코 이쪽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산주를 좀 고를 때 투자의 측면에서 대형주 쪽을 봐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모멘텀도 많고 또 실적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면 또 방산주 안에서 좀 더딘 종목보다는 덜 올랐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더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주를 봐야 될지 고민돼요. 어떤 쪽에 투자 초점 맞추시겠어요? 저는 투자를 한다면 역시나 대형주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구성하는 상당수의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 형태로 ETF 형태로 또 들어오고 있죠. 방산 ETF 쪽으로도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 방산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받아서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대형 방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탄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시가총액이 조금 더 적은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주가 탄력성 면에서는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지만 사실 그 실적 시즌에 있어서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쪽도 중소형주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방산 섹터는 26년도 1월에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26년 내내 끌고 갈 그런 테마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지금은 포커스를 맞춰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쭉 끌고 간다라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큰 방산 대형주 안에서 기회를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잠시 후에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K뷰티로 넘어가 볼게요. K뷰티 대장주 APR은 지난해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어요. 화장품 수출은 4년 새 3배나 증가했고 북미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K뷰티의 인기가 뜨겁죠. 또 다가오는 춘절,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모멘텀도 있는데 화장품주 격포제를 업고 날아갈까요? 실적과 수출 그리고 춘절이라는 어마어마한 모멘텀까지 더해졌습니다. 화장품주가 좀 주춤했었는데 이제는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춘절이라고 하는 특수 이벤트가 이제 곧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그런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탄력성 1월 달에 또 1월 초부터 많이 올라왔던 이런 증시 분위기가 다소 좀 수그러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섹터와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그때 부상을 했었던 섹터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주, 유통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통점을 감안을 해봤었을 때 화장품 섹터 많이 오르지 않은 쪽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 대기하고 있는 만큼 덜 오른 쪽들 이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K뷰티 안에서도 단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APR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또 냈죠. 계속해서 실적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 초반에 30만 원 선 잠깐 회복을 했다가 다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왜 주춤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대응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좀 세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론의 형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아주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을 해서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론이었다면 약간 좀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또 나타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APR은 일단은 추세를 좀 지키는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의 그 실적이 또 워낙에 기대치를 또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었다 보니까 많은 그 부분들이 그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거래세가 그 매기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또 세론의 형태로 또 번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제기가 됐었고, 또 1월 중순부터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고 역시나 코스닥이나 ETF 쪽에 자금들이 또 들어온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APR의 경우에는 또 쉽게 사그러드는 그런 그림보다는 역시나 매물 소화하면서 추세 상승을 끌고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형적인 좀 세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또 대장주이니만큼 추세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실리콘2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고객사 구다이 글로벌 이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가는 한 2% 정도 조정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 시각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여전히 뭐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서 목표가를 올리는 곳들도 있고 우려는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당분간 좀 매물 소화는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리콘2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본다면 실물적인 부분에서는 올해도 좀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 번지면서 대량의 거래량 수반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가 첫 번째로 좀 필요하겠고 그런 흐름들이 또 전개가 되는 것을 보면서 48,000원 선에서 한 5만 원 선 주가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좀 다시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 필요하다.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 정도 회복하는 것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K방산과 K뷰티 찾아봤는데요. 문제적 섹터 탑픽은 어느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현대로템을 가지고 와봤고요. 예. 아무래도 폴란드 K2 전차 쪽 그 2차 계약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현대로템의 시대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제시 도와드릴게요. 지금 2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21선 위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 말씀드려보면서요. 20만 원 선, 이 20만 원 선을 하락 이탈시킨다면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선 손절 대응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요. 최근의 고점이 24만 9,5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25만 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위치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 오늘의 탑픽입니다.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가 20만 원 기억해 볼게요. 이어서 AS 좀 받아볼 텐데요. 대한전선 목표 주가 달성했습니다. 계속 고점 높여가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력 인프라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방산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북미 쪽에서 우리를 전략적인 그 국가로 선정을 해서 유효하게 좀 보고 있는 섹터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서 더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TNG 하나 더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달성했고 오늘 신고가 기록했네요. 이 종목은요? 네, 시장의 탄력도가 조금 떨어질 때 필수 소비재 쪽이라든지 경기 그 방어주 쪽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좀 치고 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만 2,500원인데 17만 원 선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문제적 섹터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이 좋네요. 지금까지 천화투자자문 김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